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ok the lean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Getting the licks in the band. 안녕하세요. 민호TV의 민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번 영상을 빨리빨리 올리고 싶지만 그래도 대충 올리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역시나 정성스럽게 만든 3번째 비디오 이제 시작합니다. 바깥이 굉장히 눈부실 정도로 밝아 보이는데요. 사실 카메라가 문제였습니다. 아니, 제가 문제입니다. 카메라 사용법을 아직 잘 모르니까요.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침이 밝은 시각 옆집의 할머니께서 쌀국수를 먹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파리가 득실거려서 소쿠리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날 저랑 와이프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쌀국수를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쌀국수가 어떨 땐 맛있고 또 어떨 땐 싱거운 복불복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레시피대로 대충 따라 만드신 족발이 매번 맛이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요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 보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더 감사하게 먹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만든 이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아침에 그렇게 쌀국수를 섭취하고 점심시간이 되니 또 다른 옆집에 사시는 친척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와이프의 마을 주변으로 웬만한 친척분들은 다 계시더군요. 적어도 10가정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렇게 주변에 친척이 많아서 마치 가족과도 같은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각각 멀리 떨어져 사는 저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은 현재까지 만났던 와이프의 친척들 중에서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살거나 불화가 있는 가정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를 잘 만났다고 생각한 게 성격도 성격이지만 이 주변 친척 관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물론 좋긴 좋죠. 저도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있던 사랑도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제가 와이프랑 호감도 스탯은 많이 올려놨으니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바깥에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다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보였지만 베트남 날씨는 베트남 사람이 더 잘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촬영만 했습니다. 이 집에도 개가 있습니다. 주변에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얘는 사람을 좀 경계하는 게 있는 걸 보니 개도둑이 쉽게 잡아가진 못할 것 같군요. 그래,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해야 네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남은 견생 화이팅이다. 이날에 먹었던 점심 메뉴는 까코아일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의 코다리같이 생긴 생선을 튀겨낸 새우와 각종 야채를 겸해서 먹는 식사였습니다. 코카콜라도 이 자리에 합세를 했습니다. 베트남 거는 한국보다 톡 쏘는 맛이 좀 적은 걸 느꼈는데요. 뭐 그래도 콜라 맛은 괜찮더군요. 까코아이 생선은 생긴 것과 다르게 육질이 매우 연해서 씹히는 맛이 참 죽 같았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으면 그냥 기분 탓일 겁니다. 제가 새우는 보통 껍질을 까서 먹는 편인데요. 튀겨낸 새우는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씹혀서 그냥 먹기 괜찮은 것 같더군요. 근데 와이프가 머리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큰 볼일을 볼 빈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나 봅니다. 많이도 싼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장반은 멍뭉이와 고양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도선 사원 불탑을 보러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도선 불탑은 특히 베트남 명절 음력 설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기도를 하기 위해 매년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처럼 해돋이 보러 가는 곳이거나 크고 유명한 사찰과도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갔을 땐 매우 한가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여유로운지 멍뭉이가 광장 한복판에 들어놓을 정도였다니까요. 올라와 보니 주변으로 하이폰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보였습니다. 날씨가 흐릿해서 아주 멀리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법 높은 곳으로 왔다고 느낄 만큼 대기업 변화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도선 불탑이 대체 어떤 곳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한국어로 된 자세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대한 탑이 있는 사원입니다. 탑과 옆에 사원 앞에는 향을 꽂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이 불탑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베트남어로 빼곡히 글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조각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실 내부가 어떤지 찍어보고 싶었습니다만 여기도 한국처럼 촬영 금지가 있는지 잘 몰라서 안쪽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추어탑 도선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찍어놓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한 번에 1시간가량 찍었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중간에 화면이 깨져 있었네요. 덕분에 원샷으로 찍으면 안 좋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남아있는 영상과 사운드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Nam mô Tây phương Cực lạc thế giới đại từ đại bi tiếp dẫn đạo sư A Di Đà Phật. Nam mô Tây phương Cực lạc thế giới đại từ đại bi tiếp dẫn đạo sư A Di Đà Phật. Nam mô Tây phương Cực lạc thế giới đại từ đại bi tiếp dẫn đạo sư A Di Đà Phật. Tông kinh công đức thu thắng mạnh vô biên thắng chúng tai hồi hướng phổ quyền trần định chư chứng tinh tâm bán vô lượng quang thần tâm thập phương tam thế nhân chân phật chư tôn bồ tát ma bát nhã bất tư tinh kiều yêu đồng đăng hoa tam viên muôn bát nạn tam đồ phật trần đi lô đi nhảy na vô tha bà đi rơi nam giới đại sư tứ tinh tử vô nhân tiên giáo chủ thiên bánh chứng ma thân phản sư hòa thượng đi phật nam vô sa bà đi rơi nam giới đại sư tứ tinh tử vô nhân tiên giáo chủ thiên bánh chứng ma thân phản sư hòa thượng tinh ta vô vi phật nam vô sa bà đi rơi nam tứ tinh tử vô nhân tiên giáo chủ thiên bánh chứng ma thân phản sư hòa thượng tinh ta vô vi phật. 어느 정도 구경이 끝나고 그녀들의 포토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면서 남는 게 사진이라던데 이제는 동영상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한 과정이 저에겐 결코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결정했을 적에는 저에게 어떠한 생각의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닌 모두와 어우러질 수 있는 삶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는 패턴 위주로 살아왔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자니 너무 뻔뻔해지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기에 많은 것을 내려놔야 했었고 아마 당연한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청소년기 이후로는 큰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이상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접어둔 채 똑같은 월급쟁이 패턴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게임입니다. 전 오래전부터 대단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무조건 게임으로 보내는 세월을 20년 가까이 그래왔으니 지금의 제가 그 당시의 모습을 회상해봐도 참 답답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게임이 인생을 갉아먹는 거라고 판단되었던 일명 현자 타임이 다가오면서 게임을 스스로 조금씩 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께 더 열심히 효도하며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을 때 그제서야 결혼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를 갈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 보유 재산 조건이 높은 한국보다는 그런 거를 좀 덜 따지는 국제 결혼으로 결정을 했지요. 국제 결혼을 할 때 제가 초점을 맞춘 건 돈보다 사랑입니다.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없기에 돈을 많이 안 따지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런 여성과 살기 위해서는 저 또한 개선하고 버려야 할 습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을 때에서야 제가 생각하던 건전한 국결자의 모습에 근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국제 결혼조차도 결코 쉬운 과정이 없었습니다. 중매 결혼이다 보니 착한 결혼업체 고르는 것도 신중했고 결혼 이후에 진행하는 서류 준비 절차 또한 간단한 게 없었는데요. 귀찮고 까다로운 게 많았지만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답니다. 이번엔 도선 해변에 왔습니다. 이곳이 여름에는 수영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비수기 때 왔다는 것인데 뭐 촬영하기엔 지금이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찍어야겠죠? 그러고 보니 카메라맨의 노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즐겨보는 영상 매체들은 모두 그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비수기 같아 보이는 요즘에도 노점상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가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린아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조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나이로 바라보니 이 사람들은 자릿세 같은 거 내고 장사를 하는 것일까 하는 아주 어른스러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군요. 이곳에서는 돼지의 해를 기념하면서 여러가지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람들이 있어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휑하면 영상을 찍는 맛이 안 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 저와 와이프의 나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83년생이고 와이프는 99년생입니다. 저랑 16살이나 차이가 나는 매우 젊은 청춘이죠. 물론 저는 처음부터 나이 어린 여성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뭔가 철이 덜 들어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저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편견들이더군요. 신부가 나이가 어리면 철이 덜 들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철이 덜 든 모습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면 어느새 사라질 수 있는 정말 별거 아닌 요소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문화 특성상 19살쯤 되면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고 20대 중반을 넘어가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노처녀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저랑 와이프는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저는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세대 격차도 있을까 하는 고민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결혼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어린 신부를 데려다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처음에 약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국제 결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좋고 싫은 거 잘 인정해주고 상처가 될 수 있는 허물을 잘 덮어주면서 그저 부부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만 그대로 실천하니까 나이 따위는 전혀 문제거리가 될 수 없었네요. 제가 결혼하면서 느낀 바를 얘기하자면 국제 결혼은 결국 나라와 문화만 다를 뿐 부부가 되는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서도 제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있게 당차게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선 해변에 당도했습니다. 찍을 게 많아서 좋긴 한데 여긴 사람이 더 없어서 조금은 허전하네요. 주변 곳곳에 쉴만한 의자들이 보이지만 이런 것도 여름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인기템이 될 게 뻔해 보입니다. 설마 이런 것도 이용료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변의 바다는 처음에 봤을 때도 혼탁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이렇다면 수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진에서는 푸른 바다의 모습이었는데 직접 바라보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진빨이 아니라면 언제 깨끗해지는지 알아내서 그때 다시 한번 찍으러 오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작가 출신이 아니라서 뭘 찍든지 다 평범하기 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더욱 진실성이 돋보이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네, 사진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순수한 현장만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제 와이프도 보정이 없는 순수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와이프가 과연 허락을 할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편에도 몇 번 나왔고 아까도 많이 나왔으니 이 정도면 뭐 굳이 보정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와는 다른 인격체인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여행 가이드를 찾아보니 베트남 하이퐁은 여행 적기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그리고 4월 정도에 방문을 하는 것이 적당히 따뜻하고 좋다고 하네요. 다른 날은 춥거나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3월인데도 그냥 날씨가 선선하고 좋았습니다. 단지 계속 걷다 보니 조금 땀이 날 뿐이었죠. 그래도 하이퐁이 아침엔 제법 쌀쌀합니다. 추위를 잘 타지 않는 분은 시원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춥다는 얘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이퐁은 프랑스의 지배 당시 주요 항구 도시로 거듭났었고 월남 전쟁 때 심하게 폭격을 맞았던 도시라고 하는군요. 남모를 깊은 역사가 있는 듯한 도시 하이퐁. 이곳은 단지 주방세제의 이름을 닮았다는 걸로만 치부했던 저의 자신을 반성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으면 베트남 역사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기도 하고 지금의 동영상의 역사 얘기는 안 어울리거든요. 제 와이프는 애완동물은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키우는 건 난색을 표하네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지출이 생길 거고 신경 쓸 게 많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수명이 짧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먼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에 대해선 예전에 키웠던 녀석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가정에서 키워졌던 멍뭉이들은 여지껏 자연사로 떠난 애들이 없었군요. 제가 유치원 다닐 적에 저희 집에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 주고 마음 주고 같이 잘 놀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사라져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행방을 여쭈어 보니 그런 건 잊어버리고 이거나 먹으랍니다. 녀석은 그렇게 개고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개고기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먹으라고 주셨던 개고기는 완강히 거부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먹어보니 맛있긴 하지만 현재까진 제가 직접 사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처에 체조를 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제가 알기론 아마 10분 넘게 계속 저러고들 계셨던 걸로 압니다. 중년의 나이에 건강을 챙기는 모습들은 여기에도 똑같군요. 여기 세 자매가 사진 찍는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잘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에 대한 집중 토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루빨리 베트남어를 배워놔야 이런 거 번역도 좀 하고 베트남 구독자도 만들고 여러모로 참 좋을 건데 말이죠. 와이프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포즈를 취해보거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양인지 취소하고 다른 사진을 찍고 있네요. 대체 무슨 포즈로 찍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잠깐 얼핏 봐서는 핸드 스피너 포즈를 취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괜히 했다가 돌아버릴까 봐서 단념했나 봅니다.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는군요. 저는 좀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그녀들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나라가 통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군요. 그런데 생긴 게 너무 작은 여기에다가는 누군가가 소변 금지라고 써놨습니다. 역시 남성들의 볼일 보는 욕구는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많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손을 한번 흔들어 보았습니다. 모두들 흥미로워하며 같이 손을 흔들어 주고 있지요.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다 한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안구역만 빼고요. 다시 돌아와 보니 아까 지나쳤던 승려상이 보이는군요. 이날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약 15개 정도는 되어 보였고 저마다 다른 외형과 다른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설명하는 글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곳을 방문해본 전반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한국과 거의 흡사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때에 한 번 더 방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워서 길거리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이 지역 특산물 먹방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다 보니 요즘엔 시간들이 정말 천금같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집에 가기 전에 어느 상가 지점에서 라면을 먹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2층에 라면집이 있었는데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잠시 외출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한 그릇에 2,000원 정도 하는 매운 라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맛있게는 먹었는데 다들 국물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어쩌면 둘도 없는 천상의 맛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날 저녁, 이날은 저랑 와이프가 베트남에서 결혼을 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로 부담없이 대해주고 다툼 없이 무난하게 살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주년이라는 걸 당일날이 오후쯤이 되어서야 서로 알았지 뭡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녁 식사를 좀 거창하게 동생들과 먹기로 했습니다. 나름 거창하게 준비했어도 한국 돈 2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터라 정말 부담없이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와중에서도 저희의 식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모기들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잡아도 끝이 없을 정도로 모기들은 주변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항상 전기채를 가지고 수시로 드나드는 모기를 잡아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랑 와이프와 동생들은 서로 짠 해주면서 그렇게 한 끼의 만찬으로 결혼 1주년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이프가 키우는 금붕어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처음에 만났을 때 4마리였던 것이 1년 만에 2마리가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이상해서 곧 죽는 건가 싶었는데 와이프가 말하길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제법 놀 줄 아는 녀석들이네요.